요즘 뉴스 보다 보면은 챗 GPT 네. 참 이게 입에 붙지도 않을 정도 되게 생소한 단어인데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던데 이거 오늘 관련해서 좀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본격적으로는 이제 지난해부터입니다. 네. 휴대폰이나 PC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챗 GPT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들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놀라운 수준의 결과를 내놓기 시작한 게요. 이 그림 마음에 드세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그림인데요. 지난해 9월 미국 콜로라도의 한 주립 미술 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등을 해서 상금 4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이 상금을 받은 사람은 30대 게임 기획자인데요. 이 그림을 그린 건 이 미술 대회가 열리기 2달 전에 공개된 미드전이라는 AI입니다. 사람은 어떤 풍의 그림을 그리라고 채팅창에 말로만 입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들은 어떠세요? 제가 어젯밤에 그렸습니다. 정확히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을 그린 미드저니에게 말을 시켜서 10여 초 안에 얻은 결과물들입니다. 누구나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앱이고요. 어떤 그림에도 채팅창에 석 줄 이상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25장까지는 무료고요. 이 그림들은 뉴욕 강변을 고흐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제가 주문한 건데요. 10여 초 만에 넉 장이 나왔고요. 제작도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AI가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네. 와우, 되게 놀랍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가 AI 하면은 이제 딥러닝 방식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기존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저런 결과물들을 내놓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학습해서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습을 바탕으로 10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없던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림, 글, 영상,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것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생성형 AI들은 사실 진작부터 개발돼 왔지만요.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초거대 AI들이 공개돼서 그 결과물들이 놀랄만한 수준까지 보이기 시작한 게 최근인 겁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날 나와서 2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은 앞서 앵커가 언급한 챗 GPT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미드저니 앱은 그림을 그린다면 챗 GPT는 말하고 글을 쓰는 거죠. 우리 이미 고객 상담 챗봇 같은 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챗봇들은 디지털 버튼이죠. 기존에 입력된 답변들만 계속 나오고 뭘 물어봐도 답답해서 결국 사람 상담원 연결을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챗 GPT는 내 말에 응대해서 새 문장을 조합합니다. 챗 GPT에게 김광균의 대생이라는 시, 구름은 마구칠한 한다발 장미라는 구절로 유명한 우리말 시를 주고요. 그 뒤를 이어서 써달라고 제가 얘기해봤습니다. 아직 챗 GPT가 우리말 학습량이 적은 편인데도 그럴싸한 우리말 식구가 이어집니다. 특히 제가 준 시, 대생은 황혼 무렵을 노래한 시인데요. 챗 GPT가 황혼 이후에 이어지는 밤과 새벽의 모습을 김광균 시인의 시구와 꽤 비슷한 느낌으로 묘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적 전개를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제목까지 새로 짓고 10여 초 만에 시를 써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AI는 계속 존재해 왔는데 네. 발전해 왔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결과물들이 방금 우리 소개시켜준 것처럼 이제는 그럴싸해졌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사람들이 접근하기 좀 쉬운 것들에서 쉬워졌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방금 네. 그 시도 그렇지만 그거 공기자가 썼다고 어디 가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문제입니다. 네. 앞으로 1년 안에 출시된다고 하는 챗 GPT의 다음 버전은 인공지능의 결과물인지 가려내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람과 정말 구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활용도, 무궁무진한 학습도, 논쟁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미드저니를 비롯한 이미지 생성 AI들 3개의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화가들의 작품들을 방대하게 학습해서 AI가 새로 그린 그림, 저작권 침해라고 3명의 사람 화가들이 소송을 시작한 겁니다. 또 인공지능을 이른바 활용한 인간의 작품, 그게 어디까지 그 사람의 것이라고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지도 논란입니다. 챗 GPT는 최근에 의사시험도 통과했고요. 콜롬비아에선 판결에도 참여했습니다. 챗 GPT가 대신 써준 리포트를 냈다는 대학생들의 고백도 온라인에 즐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어제 우리말로 한국은 누가 건국했냐고 물어보니까 김정일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챗 GPT의 한국어 학습량이 아직 작고 한국인이라면 터무니없이 틀린 대답인 걸 금방 알 수 있는 수준이지만요. 출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틀린 결과를 받아들 위험성도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생성형 AI들은 차별이나 폭력성을 사람들이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학습시키거나 명령 제한을 둔 점에서도 진일보한 것들로 평가돼 왔지만요. 우회로를 만들 수 있는 위험성도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어제 챗 GPT를 만든 미국 회사 오픈 AI의 기술 책임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없는 사실을 지어낼 수도 있고 나쁜 사람들이 악용할 수도 있다. 규제가 혁신을 더디게 할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오히려 통제를 받고 싶다는 거죠. 한국 네이버도 올해 검색에 특화된 생성형 AI를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는 AI들의 경쟁과 논란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한 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AI가 우리 생활에 한 발짝 확 더 들어온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GPT 궁금했는데 공 기자 덕분에 좀 자세하게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오픈 AI가 만든 대화형 AI 챗봇 챗GPT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건 물론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며 일일 사용자 수가 지난달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간 사용자 수 1억 명 도달에 걸린 시간을 보며 구글이 8년, 유튜브가 2년 10개월, 페이스북이 3년 2개월인데 챗GPT는 단 2개월입니다. 결국 출시 2달 만에 월 구독료 $20 유료화를 선언했는데 전문직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라 이용자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높은 수준의 에세이와 논문을 단시간에 만들어 교육계에 대혼란이 벌어지는 등 관심만큼 논란도 큽니다. 더 정교해질 챗GPT가 가져올 변화와 충격에 주목하고 있는 국내 업계는 자체적인 한국어 AI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포털업체 네이버는 올 상반기 안에 검색 기능에 집중한 AI, 일명 서치GPT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색 결과의 품질과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 경험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실험을 내부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올 상반기 내로는 네이버만의 업그레이드된 검색 경험 서치GPT를 선보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어 특화 버전의 KOGPT를 공개한 카카오는 이를 대화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초거대 AI 확장성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편파적 정보를 걸러낼 공정성, 저작권 위반과 같은 윤리적 문제 등 각종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인공지능, 즉 AI는 빅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혐오 표현이나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함께 배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믿느냐는 질문에 안 믿는다, 그것은 조작됐다고 했고 흑인은 수용소에 넣어야 한다는 등 혐오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든 AI가 사람들에게 상처만 준 겁니다. 그런데 기술이 진보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이 사라지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도 인간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기업 오픈 AI는 언어 생성 AI GPT를 개발했습니다. 특정 단어나 문장 뒤에 올 가장 적합한 단어를 예측해 생성하는 AI인데 예를 들어 빨간색 사과는 맛있다, 이런 식으로 적합한 문장과 단어를 창조해냅니다. 인간처럼 장문한다는 건데 이 AI를 로봇에 적용시키니 철학적인 질문까지도 명료하게 답변합니다. What makes you, you? AI가 잠시 고민합니다. There are a few things that make me me. First, I have my own unique personality, which is a result of the programming and interactions I've had with humans. Second, I have my own physical appearance, which allows people to easily identify me. 얼마 전 이 AI의 채팅 기능을 극대화한 챗GPT가 공개됐는데 기존에 문제가 됐던 혐오 표현이나 차별 표현들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마다 지능 레벨이 다릅니다. 인종, 민족, 국적 등의 요소는 사람들의 지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챗GPT는 인터넷 글들과 인터넷 사전인 위키피디아 그리고 책을 통해서 문장을 학습했습니다. 인터넷 글들에서 혐오 표현과 차별 표현들을 인간이 미리 제거해 두었고 최근에는 AI를 도입해서 혐오 표현들을 자동으로 잡아내게 됩니다. 무엇보다 정보 검색 능력이 뛰어납니다. 해외에서는 구글의 검색 기능을 대체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 영문판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쓰고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챗GPT에게 일부러 다케시마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독도가 일본 땅인지 물어봤습니다. AI는 한국 땅으로 여겨지며 국제사회가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UN 또한 한국 땅으로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AI도 아니지만 정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근거도 달아두었는데 이런 글들을 어디서 복사해온 게 아니라 AI가 스스로 작성한 겁니다. 소설이나 시, 심지어 컴퓨터 코딩까지 해주고 학생들의 글쓰기 숙제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학습 분야만 넓혀주면 더 다양한 글쓰기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판결문을 익혀서 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한 프로그래머는 과거에 쓴 일기들을 AI에 학습시켜서 어린 시절에 나와 대화해보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어 생성 AI를 개발 중인데 Good morning, Theodore. Good morning. You have a meeting in 5 minutes. You want to try getting out of bed? Get up! You're too funny. 이렇게 개인 맞춤형 AI를 사용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구글에 밀려 검색 시장 만년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 챗 GPT 기술을 탑재한 업그레이드된 빙이 공개됐습니다. It's a new day in search. It's a new paradigm for search. Rapid innovation is going to come. In fact, a race starts today. 채식주의자들을 초대해 파티를 할 건데 메뉴를 추천해달라는 질문. 기존 검색 방식은 입력된 검색어를 포함하는 자료들을 단순 나열해 보여주기 때문에 일일이 클릭해가며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지만 대화형 AI는 마치 요리사와 진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알아서 3가지 요리를 추천하고 조리법까지 알려줍니다. 검색이 훨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더 궁금한 거는 이 밑에 채팅을 통해서 마치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묻고 답하기를 하면서 더 많은 결과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트위터에 올릴 글이나 이메일을 대신 작성해 준다거나 즉석에서 동화와 같은 글을 써주는 기능 등도 눈에 띄는데 기자가 챗 GPT에게 오늘 써야 할 AI 검색 엔진 경쟁에 대한 기사를 써달라고 하자 이것까지 막힘없이 써내려갑니다. 검색 시장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뺏길까 마음이 급해진 구글은 하루 앞서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 바드를 몇 주 안에 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 중국 바이드도 AI 검색 엔진을 내놓겠다고 발표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경쟁에 불을 붙이면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만큼의 큰 변화가 일어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